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염이 굉장히 심해서 조기 위암이랑 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일단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게 제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는 좀 이따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헬리코박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제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헬리코박터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이런 데들은 막 90% 이렇게까지 보고되는데,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의 유병률, 그러니까 걸려있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헬리코박터가 거의 다. 그럼 헬리코박터가 왜 문제가 되느냐? 헬리코박터는 위에 사는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성위염,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위축성 위염이라고, 이제 위도 나이가 든 것처럼 위가 막 얇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장상피화생이라고, 전구병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위가 많이 이제 거칠어지는 그런 다양한 위장 증상을 헬리코박터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헬리코박터가 장기적으로는 위암이랑 관련이 조금 있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헬리코박터와 위암의 관계는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조금 더 연관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서는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은 만큼 위암 발생률이 아무래도 서구에 비해서 조금 위암 발생률이 이제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이 얼마나 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한 10만 명당 32명 정도로 갑상선 암 빼고 나서는 거의 전체 암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암이 위암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요새는 위암이 그래도 조금 줄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암에 비해서는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헬리코박터가 참 이상한 게, 일단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위암이 무조건 감소할 거다, 이거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 중이고 이제 헬리코박터를 없애면 장기적으로 위암도 같이 줄 거라는 근거가 축적은 되고 있는데,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중요한 요인은 맞는데 헬리코박터가 없앴을 때 위암이 준다, 이 부분은 약간은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저희 집처럼 그런 경우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위암의 발생률이 감소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헬리코박터를 그럼 제균 치료를 하면 오래 살 거냐? 이 생존율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헬리코박터는 위 증상, 각종 위 증상이랑 이제 위암과의 연관성이 조금 더 높고 전체 생존율하고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의료는 이제 급여 기준이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허가된 기준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급여 기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요. 어떤 일본 국민이 헬리코박터에 걸렸다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헬리코박터 양성이면 다 제균 치료를 해주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헬리코박터 걸린 사람은 이만큼인데 이것 때문에 위암이 생긴 사람은 조금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헬리코박터 양성 환자가 아니라 일부 헬리코박터 양성 환자에 대해서만 제균 치료를 하는 걸로 급여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국가에서 급여되는 거 말고 그냥 내 돈 내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도 사실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내 돈을 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질환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내 돈을 내더라도 헬리코박터 양성이더라도 제균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급여 기준이든 비급여 기준이든 모두 국가에서 허가된 대상만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건 뒤에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국가에서 허가가 된 급여 기준으로 헬리코박터 제균을 누가 할 수 있냐? 첫 번째, 소화성 궤양. 우리 위궤양이라든지 아니면 십이지장 궤양이 있고 헬리코박터 양성인 경우에는 급여로 제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토마라고 하는데요. 위점막 연관 림프 조직 림프종이라고 하는 종류의 암이 있습니다. 요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되고요. 그다음에 조기 위암 환자가 우리 요새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거든요. 내시경하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한 이후에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급여가 되고, 마지막으로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잔증,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반이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 병에서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급여로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비급여는 이제 헬리코박터 치료는 해도 돼. 근데 너희 돈으로 해. 국가에서 해주진 않을 거야. 이거를 이제 비급여 치료라고 합니다. 비급여 치료 인정은 첫 번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두 번째,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위선종. 선종은 암은 아니고 이제 암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철분 결핍성 빈혈. 다섯 번째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그래서 급여 기준 4개, 그다음 비급여 기준 5개에 한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항생제랑 그 다음에 위산분비 억제제의 조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약도 이제 3가지 종류의 약이 있었는데 2개는 항생제였고 하나는 위산분비 억제제 이제 이렇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 1차 치료제 중에 하나가 클레리스로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클레리스로마이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균 치료를 했을 때 제균율이 100%가 안 되고 우리나라가 한 8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클레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 내성이 조금 있는 경우가 원인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대부분 약을 얼마나 먹느냐? 아까 제가 얘기 들은 항생제 2개, 그 다음에 위산분비 억제제, 요 약을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2주간 먹게 됩니다. 2주. 약을 먹는 게 편하냐? 저는 편하진 않았어요. 일단 고용량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항생제 이약 막 설사, 그 다음에 약간의 소화불량, 그리고 가스가 막 계속 나오는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항생제 의한 부작용 같은 거는 개인 차이가 커서 아무렇지 않은 분도 있고 정말 폭풍설사를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개인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고요. 이게 잘 없어졌는지 보통 이제 그 제균 치료를 한 시점부터 한 2달 정도 이후에 최소 한 6주 정도 이후에 이렇게 보는 요소 호기 검사라고 제균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80% 정도 제균이 됐는데 20%는 제균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균 안 되는 분들은 이제 2차 치료 2차에서도 또 만약에 제균 3차 치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균 치료할 때 이 주의점을 좀 알아보면요. 일단 제균 치료하는 동안은 저도 그랬지만 술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술을 먹잖아요. 제균율이 떨어져요. 여러분 2주 항생제 먹는 것만으로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 2차 치료 또 하시고 싶으십니까? 먹는 동안 그냥 최선 다해서 그때는 좀 건강관리 하시고 술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혹 내가 막 설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반응이 격렬하게 나니까 이런 분들은 제균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항생제에 의한 부작용 여부랑 제균율이랑은 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이제 별개고요. 만약에 제균을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분이 아까 50%가 우리나라 국민 다 걸려있다고 그랬는데 나 또 걸리는 거 아니야? 의외로 이렇게 재감염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한 3%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또 가족 간에 전파가 된다는 게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아서 가족분 중에 한 명이 걸렸으니 나머지도 다 치료해라 이거는 아니고, 그냥 가족분 중에 한 명이 걸려있으면 나머지 분들도 원하신다면 증상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아보시라지 무조건적으로 가족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헬리코박터는 제가 사실 이제 소화기지만 아주 전문 분야까지는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헬리코박터 전문 교수님을 한번 또 모시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한 거 잘 됐는지 1차로 끝날지 아니면 또 2차로 갈지 이거는 한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한번 팔로우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 헬리코박터 양성인 분들은 제균 치료 가급적 하십시오.